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도 11년 만에 대남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어제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시작되면서 최전방 일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이창영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그리고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오늘 오전에 들어온 뉴스부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했는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북한이 이제 지난 3월부터 임금 인상을 요구해 왔고, 특히 올해는 이제 그 개성공단 토지 임대료 또 인상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북한은 이 투 트랙으로 우리를 압박해 왔는데, 우리가 너무 이제 손쉽게 합의해 주면은 여러 가지 북한이 행동과 이런 게 맞질 않아서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번에 합의해 줬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에 대해서 북한에게 어떤 희망과 기회를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남북 간에 지금 미묘한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뢰 도발 이어서 이제 대북 방송 재개하니까 네. 북한이 이제 대남 방송을 또 재개를 했습니다. 네. 어떤 뭐 반격 작전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봐야 북한이 될까요? 대남 방송을 시작한 전선에서 DMZ 전선에 대남 방송을 시작한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는 한국의 대북 심리전에 대응, 맞대응하는 예. 측면이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자체 인민군들, 자체 병력들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방어용으로 자기 이 남한에서 올라가는 대북 방송을 듣지 못하게 방어용으로 하는 그런 목적이 예, 있다고 센터장님께서는 전방에서 군 복무 생활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대남 방송 직접 들으셨겠습니까? 예, 많이 들었죠. 그러니까 소대장을 특공 부대에서 소장을 했고, 예. 또 중대장은 수색 중대장을 했습니다. 이 특공 수색 중대장은 다 DMZ 안에서 주로 작전을 예. 하는 그런 예. 부대거든요. 예. 그래서 실제 이제 주간에는 수색 작전간에 들을 수 있고, 또 야간에는 DMZ 안에서 매복 작전을 합니다. 특히 야간에 매복 작전할 때는 주변에 아무런 소음이 없을 때 들리는 이 대남 방송은 많이 들었고 또 내용도 아주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지금 들리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먼저 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음악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뭐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 음악 소리인가요? 그러니까 뭐 웅웅거리는 소리 예. 가까울 정도 예. 명확하지 않은 그런 소리들인데 실제 우리의 대북 방송은 사실 장거리까지 약 10km 이상까지 이제 예. 이렇게 도달할 수 있는 거리지만 북한의 대남 방송은 대체적으로 DMZ 부근, GOP 부근까지만 들립니다. 예. 왜냐하면은 저만큼 기반 시설이 약한 거죠. 전력 상황도 좋지 않고 또 이제 스피커의 확성기 성능도 떨어지고 예. 그런 측면 때문에 이 물리적으로 한국과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이 이 심전에 아주 미흡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큰 격차 때문에 그런 예. 면도 볼 수 예. 있습니다. 야간에 들으면 조금 더 잘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북한의 대남 방송은 대체적으로 전 모두 다 정치적인 내용이고 예. 특히 이 한국의 최고 지도자 예. 대통령을 향한 어떤 그런 비방 방송이 주를 이룹니다. 예. 정치적인 내용이 주죠. 예. 그런데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뭔가 이게 우리 쪽에서 귀를 아주 기울이거나 늦은 밤에 들어야 내용을 좀 알 수 있을 정도인데 어떻습니까? 보면은 뭐 대남 방송용이라고 보기보다는 대북 방송을 방해하는 그런 용도로 쓰인다 이렇게 좀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죠. 뭐 이제 우리 박사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 예. 대남 방송에는 방어용 방송과 공격용 방송이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말하자면 우리 수색대대 전방인 북한에서 민경대대에서 9년 동안 저 대남 방송 그걸 이제 옆에서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나오거든요. 예. 아, 북쪽에서 들을 때는 뭘 그렇게 들리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번에 아마 동해안에서 저렇게 갑작스럽게 우리의 대응에서 지금 북한이 하려다 보니까 그 스피커가 이제 한 1m가 넘는 이 나팔형 스피커인데 예. 이게 아마 거의 지금 고장이 나서 지금 전파를 제대로 쏘지 못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예. 지금 웅웅 소리만 나고 예. 말이 잘 안 들린다. 전보다 좀 소리가 달라진 건가요? 네, 달라졌기 때문에 이게 11년 동안 하다 보니까 북한군에서 그걸 제대로 관리했을 리가 만무하고 예. 그 확성기 방송 이 소속은 북한 총참모부 적공국 소속입니다. 네. 적과 공작한다. 그래서 예. 우리 대적 적공국이요? 예, 적공국 소속인데
이 조건국 소속이고 사단별로 이 방송국이 한 2, 3km 후방에 DMZ 2, 3km 후방에 방송국을 만들어 놓고 예. 전부 여군들이 갔다가 이제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로 여성들이 아나운서들이 많이 하죠. 왜냐하면 군인들이 이제 그 DMZ에서 근무할 때 이제 고독학할 때 그 남성의 목소리로는 잘 이게 심리전이 맥히지 않지만 그렇군요. 여성의 목소리로 하면 감성적으로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도 100% 여군들로 아나운서를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여군 중에서도 그런 아나운서 역할을 하는 여군이 좀 따로 있나 보죠? 뽑을 때 그 사람들은 아예 그 적공 요원으로 예. 아나운서로 뽑아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뽑아다가 훈련시킬 때는 또 DMZ GP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 이렇게 방송만 하면 그 실정을 모르니까 와서 GP 저 국군이 하는 걸 보라. 저기서 이제 다 한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GP까지 데리고 나오는데 요분들 뭐 한 10대 말에서 20대 중반까지 이런 한 10여 명씩 데리고 나오는 걸 봤는데 예. 제가 GP 근무할 때는 또 우리 GP에 있던 개가 그 요군을 이제 처음 봐가지고 GP에서는 요군을 한 번도 못 봤는데 개가 또 요군의 다리를 물어가지고 한 번 혼난 적도 그런 있습니다. 에피소드도 있었군요. 예. 우리 쪽에서는 잘 안 들리지만 북쪽에 계실 때는 잘 내용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대남 방송이 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그때 이제 7, 80년대는 자기네도 뭐 체제가 그렇게 우리한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 공세를 주로 많이 하죠. 우리가 좀 실질적인 뭐 발전상이나 문화 이런 걸 전달한다면 북한은 예. 좀 이념 쪽에 치우쳐가지고 무슨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 경제 예. 이런 걸 막 비판하고 예. 그때까지만 해도 또 남조선의 어떤 말하자면 모순 뭐 물론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지만은 뭐 학생들이 등록금을 못 낸다든지 뭐 이런 이제 한두 가지 모순들을 갖다 이렇게 확대해서 비판하는 방송. 왜냐하면 그 방송은 순전히 남한 국군만 듣는 게 아니라 자기네 병사들도 듣기 때문에 예. 너무 진실한 걸 말하면 그 병사들이 예.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일단 뭐 여군 목소리를 활용하고 또 직접적인 정치적인 메시지를 담고 이게 이제 북한의 전략 같은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좀 의도적으로 여성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하는 건가요? 우리 측에도 이제 우리는 두 개 채널을 운영합니다. 예. 하나는 중앙에서 이제 제작한 그런 막 내용을 송출한 것도 있고, 하나는 이제 현지 부대에서 제작하거나 현지에서 상황에 맞게 예. 방송하는 그런 이제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데, 네. 뭐 새로 시작하는 채널에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가 더 발전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인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방송 내용은 그 이 맞은편에 있는 장병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생활의 주변 이야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예를 예. 들어서 지금 우리 일기예보가 워낙 정확하니까 예. 일기예보를 전해주는 거죠. 그러면 장병 여러분 오후에는 비가 올 거니까 지금 건조대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으세요. 예. 그러면 정말로 오후에 비가 오니까 그걸 미리 예. 걷는다든가 예. 또는 일반적인 국제적인 뉴스 또 일반 생활 상식 이런 것들을 장병들에게 알려주면서 실제 그 장병들이 군생활을 하면서 전방 생활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예. 주로 이루어지죠. 뭐 북측에서도 대남 방송을 재개하고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한미 연합 연습인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이 어제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연습만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데 자, 을지 연습이 뭐길래 이럴까 하는 뭐 궁금증도 있습니다. 을지 연습은 말 그대로 북한이 만드는 훈련이거든요. 1968년 1.2.1 사태 아시죠?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 그 대통령을 암살하러 왔던 예. 그 큰 그 안보적인 큰 위기를 당한 이후에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훈련도 만들고 예비군도 창설하고 등등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69년도부터 이게 이제 태극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돼서 예. 지금 이제 계속 발전을 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그 자유수호라는 이름으로 하죠.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 두 개 큰 파트로 나누는데 네. 우리 소위 말해서 망전필위, 이절 망자, 전쟁 정자, 반드시 필 위기 위자. 그러니까 전쟁을 잊고 살면 반드시 위기에 도달한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평소에도 위기가 없더라도 평시에도 연습을 해야 되고 예. 그래서 정부 연습과 군사 연습 두 개를 같이 묶어서 예. 정부 차원에서 전쟁을 대비하는 것과 또 군사적인 측면에서의 그 위기에 대응하는 그런 훈련을 또 병행하는 것이죠. 북한이 뭐 매번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이럴 때마다 도발 가능성이 이제 점쳐지고 그러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엔? 네, 마침 오늘은 그 8.18, 이제 1.2.1 말씀했지만 8.18 독기 사건이 발생한 지 3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8.18 아닙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남북 간의 갈등, 미군과의 갈등, 훈련 이걸 트집 잡아서 이제 내구력을 그 강화시키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아마 요 기간 내에 항상 군사 훈련 기간 내 도발은 북한은 좀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대화된 무기나 군사력에 보복했다가는 지금 우리가 언제 응징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28일 이전에는 큰 도발은 자제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총참모장 이용길 대장이나 경찰총국장 뭐 김영철이가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죠. 이것은 아마 우리의 갑자기 지금 11년 만에 재개된 대북 심리전 여기에 지금 대응하기 위해서 아마 그야말로 되러주고 말로 받는 자기네가 일으켜놓고는 지금 수습이 안 되니까 아마 예. 김정은이가 가서 수습해라 그래서 지금 난리를 치겠지만 감히 우리 전선이나 영해나 이런 데서 예. 우리를 자극하는 도발은 아마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안찬일 소장님 같은 경우에 뭐 북측에 북한에 계실 때 북측 GP 쪽에 근무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을지 연습 같은 한미 연합 연습이 있을 때 북한군은 실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어떤 비상이 걸리는 겁니까? 북한도 이제 우리 훈련이 진행되면은 거의 이제 준전시 상태. 이것은 이제 모든 병력과 무기가 갱도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 갱도 속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면 원자폭탄이 터져도 막 있도록 이게 다 설비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요즘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 만큼 북한군이 정규화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예. 어쨌든 북한은 우리 군사훈련이 진행될 때 말하자면 우리가 비행기를 우리 영공에서 날리다가 언제든지 돌려서 평양으로 돌진한다 이렇게 이제 선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은 언제든지 우리 비행기나 함선이 자기네를 공격한다 이렇게 착각을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장된 시간을 보내고 앞서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철 정찰총국장이요. 지뢰도발 이제 총책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뭐 자취를 감췄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뢰도발 뭐 미숙한 조치 때문에 경질된 게 아니냐 이런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마 그럴 가능성도 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8.15 광복절 중앙보고대회 또 무슨 태양궁전 참배에 빠졌단 말이죠. 이거 볼 때는 아마 제가 볼 때는 김영철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인 것만은 분명한 것 예. 같고 그러나 바로 경질시켜버리면 그것이 또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자리를 빼앗아도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은 지금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2009년 이후에 한 번도 경질되지 않은 유일한 최고 군부 엘리트입니다. 네. 그 김정은 어머니 고영이와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예. 이제 충성심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번엔 지금 너무 치명적인 보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경질될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안 소장님은 말씀이 28일까지는 북한이 뭐 특별한 도발 없이 좀 자제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키 리졸브 훈련이었죠. 3월에 그때는 북한에서 도발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도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도발의 형태가 이제 다른 거죠. 지뢰 도발처럼 또는 우리 직접적으로 남한을 한국을 위협하는 그런 행동 그런 것은 지금 도발하면은 우리 한국군과 미군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언제든지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도발 원점과 지원 세력, 지휘 세력까지 바로 타격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한국을 향해서 도발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상당히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고 대신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자체적으로 이런 그 국제법을 위반하는 미사일 발사라든가 다양한 자체 내에서 한국을 위협하는 이런 그 도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볼 때는 그런 도발이 우선시 될 수 있고 한 가지 더 좀 스피커 방송을 재개했으니까 북한이 지금 물리적 뭐 전면적 포격이니 지금 원포를 많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자기네 구역에서 포를 쏜다는 건 이건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러나 이제 또다시 정찰총국 요원들이 와서 저 스피커를 폭파시키고 간다 밤에 이것은 이제 도발의 주체를 은폐하고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우리가 철저히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을지 연습은 뭐 여기까지 여쭙고요. 평양 표준시 8월 15일부터 북측에서 예. 평양시라는 것을 규정해서 지금 적용해서 개성공단 뭐 들어가는 우리 근로자들부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남북 간 현안이 걸린 문제마다 계속 이렇게 시간 문제가 그렇죠. 꼬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이제 김정은이 왜 이런 평양시를 선정했는가 하는 그 목적부터 잘 살펴보면 우선 제가 볼 때는 8월 15일 날 그걸 단행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제 잔재 청산 이런 측면에서 아마 큰 포석을 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다른 예. 김일성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옛날 왕조에서 연호를 새로운 걸 쓴다든가 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시간을 씀으로써 기존의 김일성, 김정일과 차별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생기는 문제는 이미 벌써 개성공단 취업 시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앞으로 비용이 발생하겠죠.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런 날도 부패단이 우리가 시간 분단이라는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광복 70주년에 시간까지 분단된 남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 입장에서요 평양 표준시를 적용한다는 게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별로 큰 의미도 없고 북한은 예. 아마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손실을 당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예. 개성공단이 지금 국제화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 기업도 들어오고 러시아 기업도 들어오고 할 텐데 예. 이런 평양시가 있고 우리 시간이 있고 또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데 김정은은 이걸 계산하지 못한 것 같고 또 금강산에서 만약에 이산가족 상봉한다. 우리 어르신들 가면은 이게 자녀들이 손목시계를 2개 채워줘야 된다는 예. 얘기거든요. 우리 시간 봐야 되지, 북한 시간 봐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를 김정은이 고려하지 않고 정녕 이것을 일제에게 강탈된 시간을 빼앗아 오려면 우리 정부에게 제안해서 자, 우리 1908년 대한제국이 설정한 시간을 우리 찾아옵시다. 예. 협의합시다. 그럼 우리 정부도 뭔가 성의를 보였을 텐데 이게 무슨 도적질하듯이 저들끼리 해버린 건 역시 김정은이 뭔가 영구 분단 체제나 김씨 왕조를 계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한미연합 훈련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북 간의 심리전까지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창영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